여기에 리그앙이 이강인을 집중명하며 특집 기사를 내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라리가, 이탈리아 세리에 A, 독일 분데스리가와 함께 유럽 5대 리그이자 세계 5대 리그로 꼽히는 프랑스 리그앙입니다. 7일 리그앙 사무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슛돌이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강인 이력을 소개했습니다. 또 현재의 이강인이 있기까지의 가족들의 희생과 현재의 놀라운 스타성, 그가 세운 기록들을 나열하며 깊은 관심을 보여줬는데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풋볼픽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앙 특집 기사에서 이강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22세의 이강인이 PSG와 계약하기 전에는 프랑스 축구 팬들 중 엄청나게 그의 존재에 대해 친숙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겨우 10살에 유럽으로 이적했습니다. 때문에 팬층이 쌓이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엄청난 스타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요한 시간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큰 그림을 그릴 예정인데요. 이강인의 어린 시절은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데요. 이강인은 발렌시아의 성공적인 스카우트 후 10살 때 발렌시아 잔류를 선택하는 등 이미 자신의 마음가짐을 보여줬습니다. 발렌시아의 일간 스포츠 신문인 수페르데포르테에 따르면 그의 부모와 두 누나는 가족 중 단 한 명도 스페인어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 신동을 따라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이강인은 2011년 6월 현재 FC 바르셀로나 유스 아카데미인 라 마시아에 있는 유소년 코치 사비 모콜리가 주최하는 훈련 캠프에 참가했다. 이를 위해 발렌시아로 유학을 떠났다. 이강인이 스페인에 도착했을 때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 살 많은 2000년생 선수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 이강인 함께한 선수들 중에는 현재 스페인 국가대표인 페란 토레스도 있었다. 하지만 이강인의 체력은 나이 차이를 가볍게 했고 공을 몇 번 만지는 것만으로도 모콜리를 믿게 만들었다. 하지만 당시 구단이 10살의 아동을 직업 관련으로 영입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몇 차례의 회의 후 클럽은 부모에게 가족이 유럽으로 이사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강인의 가족은 어린 소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박을 하고 발렌시아 지역의 푸콜에 자리를 잡았다. 몇 년 후 유럽축구연맹은 이적을 조사했지만 수페르데포르테에 따르면 아무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강인은 자신이 완벽한 기록을 달성한 푸콜 중등학교와 구단 트레이닝 센터인 파테르나를 오가며 시간을 쪼개어 1군으로 가는 계단을 하나씩 올라갔다. 이강인은 2018년 7월 17세의 나이로 로잔과의 친선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당시 이강인은 구단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유소년 아카데미부터 1군 데뷔하는 아시아인 선수가 됐습니다. 그는 내 꿈이었다. 발렌시아는 사실상 내 인생 전체라는 소감도 전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스타인 이강인은 우크라이나에 1대3으로 패해 준우승을 기록한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공동 도움왕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겹경사 소식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강인이 6라운드에서의 활약으로 리그앙 공식 선정 2주의 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프랑스 리그앙 사무국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리그앙 6라운드 2주의 팀 베스트 11을 공개했습니다. 팬들의 투표로 뽑힌 베스트에 이강인은 4-3-3 포메이션에서 오른쪽 윙어로 선정됐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했다고 평가받는 이강인이 개인 최고 몸값을 경신했습니다. 시장 가치를 책정하는 트랜스퍼마크트가 8일 업데이트한 프랑스 리그앙 선수 시장 가치에서 이강인은 2,500만 유로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200만 유로에서 300만 유로가 오른 금액입니다. 지난 니스와 경기에서도 빛났는데요. 팀이 0대1로 끌려가자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이강인을 교체 투입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날 이강인은 평점 7.2점을 받았으며 태클 성공률 100%를 자랑했다. 또한 패스 성공률은 91%였으며 이번에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준수한 활약에 현지 팬들의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PSG 팬들은 이강인을 선발로 써야 한다. 그는 이번 시즌 초반 최고의 PSG 선수다라는 등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이강인의 가치는 이날 경기에서만 한정되지 않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번 시즌 현재까지 총 7개의 키패스를 기록했습니다. 니스전을 포함해 총 423분을 소화한 이강인은 90분당 3.6개의 키패스를 기록했으며 이 기록은 리그앙 1위, 유럽 5대 리그 선수 중에선 7위의 기록입니다.
이강인의 위에는 부카요 사카, 케빈 데 브라위너 등이 자리했습니다. 놀랍게도 리그왕에서 키패스가 가장 많지만 이번 시즌 이강인은 어시스트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동료들이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비판했습니다. 박 해설위원이 27일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정 회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정 회장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정 회장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축구협회 회장 자리는 매력적인 공간이다. 우리는 축구협회장 자리를 한국 축구의 수장 정도만 생각한다. 하지만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진행하는 월드컵을 포함한 모든 국제적인 행사에 축구협회장 자리로 가면 그 의전은 사실상 거의 대통령급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에 가면 축구협회 회장 아니면 축구팀의 구단주 이런 명함이 박혀 있으면 활동하거나 비즈니스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문제 이미 드러나 있다. 또 이번 현안 질의를 통해서 사실은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많이 부풀어졌다. 하나도 해명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의혹이 계속 더 추가로 나오고 있다. 특히 홍명보 한국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의 절차와 과정에 모든 것들이 다 불공정했다는 이야기들이 이미 다 어느 정도 나왔다. 이제는 지금의 이 체제 그만 끝내는 것이 옳다고 전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만약 정 회장이 사연임을 강행한다면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조에서 정몽규 회장에게 거취 결단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지금 국민들의 시선이 너무나 비판적이라며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된다면 훨씬 안 좋잖아. 그냥 개인이 선택하는 게 훨씬 명예롭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정 회장이 지난 24일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 때 사퇴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선 그 자리에서 당장 사퇴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잘 정리해서 판단하겠다고 했으니 지금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정 회장이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고 사연임에 나설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연임을 2번 이상 못하게 돼 있다. 사면임도 스포츠공정위원회 허가 과정을 거쳤다며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위에 이 부분을 시정해달라고 권고한 상태라며 그 권고를 안 받아들이면 다시 한번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선거 끝난 뒤 만약에 투표보 연임이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승인을 안 하는 절차까지 갈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부로서는 가지고 있는 권한을 모두 동원해서 합법적으로 정몽규 회장의 사연임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정몽규 회장도 그렇고 대한체육회장도 그렇다며 2번 이상하고 물러나는 게 원칙인데 그런 걸 다 뒤집고 계속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여야가 질타를 하고 국민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비판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